외국에서 온 분들이 몇 분이나 있다. 화이트 소주 몰라서 안 드시는 분 없다. 이거 광고 하나 다 똑같은 거야. 이거 없애고 이거를 너희들 영업비용으로 실질적인 영업비용으로 줘서 너희들이 활동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가 예 그러세요? 해주세요. 그 4천만 원을 뺏어가지고 영업비용으로 쓰면서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결국에 화이트 소주가 적자를 흑자로 나게 됐던 거예요. 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 그때가 2009년, 8년, 9년이었었는데 그때 그 부착했던 그 담배 광고 그 밑에 화이트 소주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처갓집이 익산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다 익산하면 지금도 붙여져 있어요. 왜 다른 회사에서 붙이는 그 광고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체 다를 느끼고 지금도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직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업비용을 증대했다. 본사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비용을 성수기로 다 몰았습니다. 일단은 몰아가지고 영업비용을 증대를 시켰어요. 뒤에는 나중에는 여기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팔아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을 더 타낼 생각이 있었죠. 전반기에 그 성수기 때 써가지고 이것이 비용이 한꺼번에 쓰면서 예상대로 매출이 올리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반기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영업 비용 증대 이런 것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니까 회의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전국 지점장 회의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안 했습니다. 대신 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직접 현장을 전국 지점까지 번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점장들, 그 지역에 있는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그게 회의예요. 왜? 서로 올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2박 3일 동안 너희들이 올라오는 거. 그래도 올라온 사람이 다 지점장들이니까 너희들만 내가 만날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지점장들을 없애고 성수기 비용 아까 과감히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첫 해에 돌아다녔던 키로수가 7만 킬로입니다. 7만 킬로예요. 제가 운전은 안 했지만 어디됐든 간에 7만 킬로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자동차로 다니는 키로수입니다. 대중교통수단까지 하면 엄청나요. 매일 직원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냐면요. 한 달에 그 직원들 이로서 영남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려면요. 제가 아침 첫 기차로 어디서 타냐면 수서에 그때는 KTX밖에 없으니까 KTX를 타고 KTX를 타고 부산에 가면은 8시 10분 도착합니다. 그때 임원차가 나오면은 그 차를 타고 지점에 딱 가면은 지점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한 100여 명 이상의 그 직원들이 그 해장국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같이 해장국을 먹고 9시에 회의실로 그 강당으로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은 직원들이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서울의 근황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 본부장인 부사장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듣습니다.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고 1시간 동안을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질문사항을 받고 거기서 바로 해결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해줄 건 다음에 다시 피드백 해준다. 이런 반복된 그런 그 소통 이런 것이 결국에 회사가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직원들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요구했던 건 직원들한테 불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찾아내가지고 본인들끼리 소통을 시킵니다. 변화를 위해서. 소통을 시켜가지고 그 소통이
소통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본인들이 내는 변화의 모습, 자기네도 어떻게 하겠다는 변화, 왜 회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소통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요, 소통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소통은 변화를 위해서 소통의 제일 기본은요, 상대를 무장해시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장해시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우리 그 대표님들이 앞으로 직원들하고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 제대로 된 저거를 운영하려고, 기업 운영하려고.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송혜 선생님. 아까 무장해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송혜 선생님은 돌아가신 분. 그 양반은요,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하세요. 5살짜리한테도 형소리 듣고 5살짜리한테도 오빠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망가뜨리면서 본인을 무장해제 시키면서 상대를 무장해제 시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한테 올 수 있게. 근데 우리는 항상 권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안 내려놓았어요. 그 권위의식을 안 내려놓으니까 상대는 나한테 다가와서지는 못해요. 안 다가와서. 그리고 우린 그냥 대화만 하는 소통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인 지시예요. 소통이 아니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생산직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5명이 들어가서 850명의 생산직 직원들을요, 하루에 30명씩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뭐 시간 날 때마다 30명씩 나가고 6개월 동안을 생산직 간담회를 했습니다. 4시간 내지 4시간 반을 식사를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4시간에서 4시간 반을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시겠어요? 4시간 반 동안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4시간 반 동안 저부터 나눠가십니다. 저부터 직원들한테, 생산직 직원들. 이거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직원들이요, 거기서 저한테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생산직. 아까 노조가 파업을 안 했어요.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작년만 아니고요. 제가 2014년에 나왔는데 2015, 16, 17, 18 계속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파업을 시작했어요. 저 나오고 나서. 작년만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리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그 강한 노조가, 저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준법투쟁도 안 했던 노조가 저 나오고 나서 매년 파업을 할 정도로 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들 입장에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요. 우리는 리더들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시 내리는 것도 대부분 보면요, 제가 우리 리더들, 간부들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소심하기만큼 세심하게 지시를 내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간부들은요, 보통 팀장이다 그러면 한 10년, 15년 차거든요.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대화를 하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10년, 15년 된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든 축적된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툭 던져버려요. 그냥 던지는 거야. 야, 이렇게. 근데 직원들은요, 절대로 그것이 지시 내린 것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다시 질문 안 합니다. 왜? 괜히 이따가 질문하면 또 바보 될까 봐. 일방적인 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시가. 소통이 아니라. 우린 일방적인 지시를 대부분의 리더들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린 대화했으니까. 다 대화했는데 뭘 얘기하냐고. 근데 일방적인 소통이 지시지 소통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의 직원들하고 4시간 반 동안 또 광주에 와서 광주 공장의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업소, 그 다음에 이쪽 나와서 이쪽에 있는 업소, 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돌아가니까. 왜? 공장 안에 분명히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공장 안에다가 10만 원짜리 뷔페 시켜가지고 직원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공장 안에서 하잖아요. 그럼 고급 짬밥을 먹었다 그러지 절대로 회식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10,000원짜리를 먹더라도 친구들 그게 참 10,000원짜리 먹더라도 그냥 정문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요. 10,000원짜리. 그럼 회식이에요. 10만 원짜리 먹어도 회식이라고 합니다. 고급 짬밥 먹었다 그러지 안에서 먹는. 그리고 대화가 편해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 4시간, 4시간 만씩 먹으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꼭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어떤 회식이 됐든 직원들 전체의 건배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나오거든요. 30년. 건배제를 어떤 건배제를 받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생산직 영업 직원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만 생산직 직원들한테 건배제를 한다고요? 생산직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건배제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건배제를 시켜요. 어떤 건배제를 시키냐? 회사에 바라고 싶은 거 질문하거나 회사에 바라고 싶은 건의사항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배제를 해라. 처음이 중요해요. 한 번은 절대로 처음일 때 어렵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 30명을 다 건배제를 다 시키고 질문받고 재우고 술 한잔씩 다 줬으니까 다 주고 저도 마시고 망가지고 같이 해서 30명의 건배제를 다 받고 나니까 첫 번만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그 직원들이 쫙 나가서 각 부서에서 다 30명이 모아져서 왔습니다. 자기 부서에 가서 어저께 사장하고 뭐 했어? 무슨 밥을 먹었어? 4시간 동안 밥 먹고 뭐 했어? 이만저만 이만저만씩 이렇게 했어. 그 얘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조들은 머릿속에 먼저 다 생각하고 잘 됩니다. 그게. 그러면 850명의 직원들의 생각이 다 납니다. 직원들이요. 건배제 요구, 뭐 질문 오고 건의사항 하면 큰 거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요. 제가 영업사원들 그 건배제 건의사항을 받아보거든요. 진짜 소박합니다. 그 소박한 것 중에 진짜 하나 얘기해 드리면 손을 들어요. 뭔 건의로 올라고? 예. 저희가 본사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예. 서울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점심때 되면요. 막 밖으로 나가서 밥 먹으러 나오거든요. 그건 전부 다 여기에 자기 저기 있습니다. 다 달고 막 다니거든요. 그게 직장인이 아주 적은데 서울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개목걸이라고 하고 안 차고 다니고 그냥 나가면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지 차고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직원들은요. 서울 올라가면 한번 출장 가면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의가 그런 겁니다. 아주 소박한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 못 듣는 건 못 듣는다고. 영업사원들은 그겁니다. 그런데 공장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식하다 보면요. 그 직원들이 딱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장님, 지금까지 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공장에서 있었는데, 사장님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거나, 그것도 사진도 못 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식사를 해본 적 없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꼭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꼭 해주십시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릅니다. 내년에 못합니다. 왜? 내년에 한다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거를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좀 저거 했다 흥이 좀 높아졌다 해서 내년에 보자 뻥입니다. 내년에 못합니다. 왜? 제가 이거 하는 것들 6개월 동안 하면서 850명 식사를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걸 거기서 얘기해줘요. 단 약속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약속할게요.
뭔 약속을 하냐? 수시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혹시 내가 저녁 때 특별한 적이 없으면 그때는 꼭 참석하거나, 낮에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를 해서 동아리 모임에서 행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갔다는 행사한다면 그때는 내가 꼭 참석할게요. 그 약속을 저는 꼭 지켜줬어요. 매년 2월달, 1월달 되면은 척사대회 같은 거를 상계공장에서 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합니다. 광주까지도 내려옵니다. 척사대회를 합니다. 왜? 제가 원래 골프를 잘 안 치니까 그다음 현직에 있을 때 골프를 거의 안 쳤어. 그날 와서 하루 종일 같이 놀다가 같이 윷놀이 오고 같이 놀다가 물러갑니다. 그렇게 그들 곁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직원들하고 만약에 회식을 할 때는 꼭 직원들의 대부분이 뭐냐 건배제를 시켜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 꼭 진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배제를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건배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배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밑바닥에 얘기까지 들어보는 것이 크게 진정한 소통. 그런 소통 속에서 저희가 변화할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듭니다. 그 실행을 저희는 이게요, 조직생활이나 뭐해서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성공한 사람의 제일 큰 노하우는요, 저는 누가 얼마만큼 실행했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계획을 실행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계획까지는 잘 하는데 실행을 못해가지고 이게 적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행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은 간부들의 솔선수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은 사실은 그 책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나보다 앞장서서 지킴으로써 모범을 세운다고 나왔어요. 솔선수범. 근데 제가 솔선수범, 그러니까 실행이 제일 중요한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솔선수범의 제일 중요한 건 긍정입니다. 조직에서 누구든지 솔선수범을 하고 앞장서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모두들 안 가져주고 뒤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솔선수범의 정확한 저거는요, 잘난 체입니다. 오버합니다. 앞에서 실행하고 있고 막 솔선수범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 새끼 저거 저렇게 잘난 체, 조직에서 뒤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쟤 왜 잘난 체, 쟤 왜 오버해 라고 얘기하면서 끄집어내리면요, 절대로 솔선수범으로 죽어줍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나 간부들한테 딱 한 말이에요. 뭐든지 긍정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그대로 안 따라주면 되니까 대신 끄집어만 내리지 마. 오버하지 마. 잘난 체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긍정의 마음만 가져줘. 아, 잘하고 있구나. 실행 안 해도 좋아. 긍정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하면서도 영업본부장직으로 겸직을 했습니다. 대표이사 하고 나서. 왜? 취약 지역을 관리하고 싶어요. 제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켓시어가 50%, 60%까지 갔는데도 영남시장이 20%, 30%도 안 되는 시장이 계속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하면서 영업본부장직을 겸직하면서 다른 지역은 안 가도 영남 지역만 영업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남 지역을 보면 아무리 30%, 20% 되는 시장의 대표이사라도 그래도 대표이사가 보면요, 지역에 있는 거래소 사장님들의 자세가 틀립니다. 그래도 우월적으로 거기 가서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또 똑같이 직원한테 망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하고도 자리를 내서 같이 어울려주고 망가지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실행하면서 결국에는 영업에 힘을 실어줍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더라고요. 솔선수범의 제일 기본이에요.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제일 강한 군대는요, 장교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군대와 돌격 앞으로라는 대화를 하고 가는 그런 군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봐요. 돌격 앞으로라기보다도 나를 따르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 오비는 50%를 넘어갑니다. 50%를 넘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저는 어떤 거였었냐면 갑질에 대한 대부분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1등은 2등은요 약자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약자한테는 무척 관대합니다. 근데 강자한테는요 일말의 저것도 없어요. 관대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잣대가 셉니다.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탈한 후에 저희가 실형으로 일이탈한 후에 오히려 더 쉽게 속된 말로 목에 힘을 주지 못하기 위해서 섬김 영업을 시킵니다.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거래선에 대해서 더 섬김의 마음 자세로 영업을 시킵니다. 제가 그 섬김 영업을 시키고 난 이후에 사실은 며칠 뒤에 잘 아시는 남양벽 사태가 납니다. 갑질 논란, 남양벽에서 엄청나게 처음에 공경일제했던 그 갑질 사태가 제가 시행으로 1등을 하고 난 뒤에 1등이 되고 난 뒤에 섬김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며칠 뒤에 남양벽 사태가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섬김 영업의 제일 기본은 서비스를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거든요.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학은요, 과학자들이 현재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발전된다고. 그런데 우리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업이 항상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과학이 아시다시피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족했다면요, 지금 화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현재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섬김영업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여기까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아이디어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거기에 만족하면 그 이상의 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그럼 고객들은 또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직원들이 상대사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대보름날 하나 예를 들어드립니다. 대보름날 뭐죠? 오곡밥을 안겼잖아요. 저거를 부럼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가니까 상대사에서 거래사 사장님들이 상대사가 오니까 야, 오미는 부럼 갖고 왔는데 너희는 저기 대보름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서부터는 하이트도 일러서 경쟁사도 같이 부럼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가 서비스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부럼을 가지고 왔다면 차별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뭐를 가지고 가냐면 그 다음에는 방앗간에 가서 오곡밥을 준비를 해서 그 거래선 직원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오곡밥을 만들어서 방앗간 다 만들어주는 떡집 같은 데 갑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상대사는 땅콩 그 다음에 저거 갖고 오는데 호두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오곡밥을 숫자에 맞춰갖고 갖다 줍니다. 차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만족하지 않는 서비스 이거를 부단히 개발하면서 바꿀 때 현재 만족하지 않고 바꿀 때 고객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성김영업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67%의 마켓시로 어비뉴주가 이제 그 에이빙배우에 다시 저걸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까 5C로 얘기를 해서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5C로 해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내부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온 거고 완시, 7C를 6C 그러면 되는데 왜 5C 굳이 플러스 완시가 있냐. 완시는 내부적인 겁니다. 협업이라는 단어인데 이 협업이 왜 필요했었냐면 외국계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보면
부서 간의 그 협력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이 부서 간의 알력을 만듭니다. 부서 간의 견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력이 심해가지고 항상 그런 그 견제 속에서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협업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영업하고 마케팅, 영업본부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업이 제일 어려운 게 영업 그 본부하고 마케팅에서 영업을 모르는 애들이 자꾸 그걸 하다가 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돼가 다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필드에 뛰는 직원들은 모든 곳을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안 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서부터 이거 영업을 모르는 애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영업본부나 마케팅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외부 충원보다는 내부 충원이 우선이다. 내부에서 특히 영업 필드에서 뛰었던 직원들 중에 계획력 있는 직원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마케팅하고 영업본부하고 결혼됐을 때 최우선으로 재배치하고 안 되면은 외부에서 뛸 거다. 그래서 영업부에 있는 직원들이 마케팅 쪽으로 영업본부 쪽으로 가면서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요새는 만약에 바꾸고 나서는 영업사원들이 그 본부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예전에 안 될 소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네 입장은 어떠니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상사분들 설득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됐었을 때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마음 상처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서로의 협업,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장하고 영업하고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매년 춘투라는 시절, 그러니까 좀 성수기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춘투가 시작이 되거든요. 영업본부장으로서 공장에 가서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영업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좋은 제품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러버렸지 옛날에. 그걸 보는 제가 어느 날 대표이사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생산직 간부들 워크숍 갈 때 예전에는 기숙이 때 가면은 전부 다 리조트 고급 리조트나 호텔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 그 외부 워크숍을 생산직이 아닌 그 생산직 간부들을 전부 다 영업 지점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2박 3일 동안 기숙이 때 영업사원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얼마만큼 고생해서 맥주 한 병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당신들이 직접 보고 보라 얘기해요. 보고 너희들이 생산을 그렇게 지금 하면서 영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영업은 더 힘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업 지점으로 현장으로 2박 3일 침대에 보내가지고 가서 직접 그걸 2박 3일 동안 영업을 해봅니다. 생산직 간부들이. 해보고 2박 3일 뒤에 현장에 내려가서 본인들이 느낀 점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한 병의 카스 맥주를 더 팔기 위해서 우리 영업사원들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직원들을 설득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런 협업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간부들 그다음에 생산직에 채용된 신입사원들도 무조건 영업 지점에 가서 며칠 정도의 그 워크숍 하고 그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던 것이 서로 협업 속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간 때문에 아까 초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온 교환 갖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을 5-10 플러스 1 이것을 진짜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걸 딱 이렇게 막 그 시간에 쫓겨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기회가 후회도 합니다, 사실. 다. 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부연 설명을 다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조직생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때 진짜 부족함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사실 무척 게을릅니다. 성격이 게을른데 게을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 남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족함이 저는 저를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람이 저를 만들어 온 것은 게을를 수밖에 없는데 게을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제가 조직을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냐면 리더십을 말해요. 사실 제가 어떤 직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셀러리맨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했었을 때, 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승진했을 때, 평가를 받았을 때, 또 뭐 인정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에서 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뒤돌아봤으면 봤더니 언제냐면 존경할 수 있는 상사,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모시고 상사를 모시고 조직 생활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 저도 진짜 오리맥주 대표이사면서 남들 그렇지 않은 연봉도 받아갖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니까 행복했을 때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상사하고 직장 생활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존경할 수 있는 상사를 모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했던 거 마찬가지로 내가 존경받는 상사가 한번 되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직 생활을 했던 그것이 리더십을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지금 대표님들이 몇 분의 그 직원들을 다 거느리시고 조직 생활을 하시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솔선수범하지 않는 리더, 또 대화하지 않는 리더, 지시만 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되면 절대로 저는 성공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직원들 곁에 같이 가 있고, 또 직원들과 같이 직원들 무장해제 시켜가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임명하시면 더 좋은 그런 실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기회를 보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